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보다 신용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삶의 뼈속까지 스며든 건 세상의 냉정함을 똑똑히 본 후였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쌀 한 대를 사기 위해도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돈이 없으면 인간이 작아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서울로 올라와 일꾼으로 일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깨달았다. 진짜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였다. 돈은 잠시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평생 되찾기 어렵다. 나는 그 사실을 피로, 땀으로, 눈물로 배웠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한강변에 다리를 놓는 작은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자재비를 미리 결제할 돈이 없어서 거래처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이번 공사 끝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 정주영이 약속드립니다. 그 상인은 나를 빤히 보더니 종이에 서명을 요구했다. 담보도 보증인도 없었다. 오직 내 이름 하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그날 이후 내 이름은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공사를 끝내고 돈을 갚았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름 하나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날부터 나는 내 이름이 신용이 되도록 살았다. 은행에 돈을 맡기든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든 내가 하는 약속은 곧 계약서였다. 신용은 종이에 찍힌 도장이 아니라 사람이 쌓은 시간의 무게였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지각, 한 번의 약속, 불이행이 그 무게를 무너뜨린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봤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말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 계산은 빠르지만 믿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돈은 벌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반면에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신뢰를 얻었다. 세상은 결국 신용으로 돌아간다. 신용이 있어야 돈이 움직이고 신용이 있어야 기회가 찾아온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도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투자자를 설득할 때도 처음엔 돈보다 나 자신을 담보로 내세웠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수백억짜리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이다. 은행 금고에 쌓인 지폐는 단지 종일 뿐이다. 그 종이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돈은 믿음의 그림자다. 믿음이 사라지면 돈은 빛을 잃는다.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이제 깨달아야 한다. 젊을 때는 돈을 좇아야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신용을 지켜야 한다. 신용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 부동산, 예금, 주식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의 무게는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보증서다. 내가 수십 년간 기업을 키워오며 깨달은 것은 간단하다. 신용은 사람의 얼굴이다. 돈은 그 얼굴에 붙는 빛일 뿐이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세상은 언젠가 그 빛을 비춰줄 것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세운 돈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많은 사람을 봤다.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사람을 속이고 쉽게 신용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한 장의 수표처럼 통용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늘 약속을 지켰다. 계약을 하면 반드시 이행했고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신용을 쌓는 길이었다. 그리고 신용이 쌓이면 돈은 반드시 따라왔다. 세상은 돈을 줬는 자보다 신용을 쌓는 자에게 돈을 맡긴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진짜 법칙이다. 당신이 50을 넘었다면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재정은 얼마나 있는가 보다. 당신의 신용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돈은 세어볼 수 있지만 신용은 느껴야 한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약속 속에 그 무게가 있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신용은 이자보다 크고 금보다 무겁다. 그리고 그 신용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자산이다. 돈은 흩어지지만 신용은 세대를 잇는다. 그러니 기억하라.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말라. 그것이 나 정주영이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재정의 비밀이다. 다음은 내가 두 번째로 깨달은 진리다. 돈을 다루는 태도, 그것이 부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돈을 벌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했다. 작은 돈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내가 처음 공사 현장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트럭을 몰고 시멘트를 날랐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 납품서에 찍힌 숫자 하나까지 직접 확인했다. 어떤 이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작은 돈까지 신경 쓰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작은 돈을 가볍게 보면 큰 돈도 금세 날아간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이었다. 외국 바이어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내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계산기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걸 아직도 쓰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계산기는 내가 첫 번째 현장에서 썼던 것이다. 숫자는 바뀌어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계약을 따냈다. 그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당신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도구로만 보고 부자는 돈을 키우는 생명체로 본다. 돈은 살아있는 존재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따뜻하게 자라기도 하고 차갑게 떠나기도 한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잔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것이 너의 마음가짐을 드러낸다.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중 몇 명은 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본다는 게요. 그렇다. 돈은 눈이 있다. 성실한 사람을 기억하고 게으른 사람을 떠난다. 한 푼의 돈을 아끼는 마음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루는 방식이다. 나는 한 번도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손을 거쳐간 돈은 모두 누군가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그걸 낭비한다는 건 곧 인간의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었다. 50이 넘은 지금 나는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당신이 매일 커피 한 잔을 대하는 태도, 퇴근 후 지갑을 여는 순간의 선택,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재산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남의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기업가의 기본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돈을 다루는 법이었다. 남의 돈은 빌린 것이지만 자신의 돈은 철학이다.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하라. 이것이 사치인가 투자인가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의실 조명을 바꿀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낀 돈이 위기 때 회사를 살렸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 그때를 대비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위기 속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나에게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였다. 돈을 존중하면 사람도 나를 존중했고 돈을 함부로 쓰면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흐름과 같다. 당신이 돈을 아끼는 이유가 단순히 더 벌기 위해서라면 그건 아직 미숙한 단계다. 진짜 부자는 돈을 통해 자신을 단련한다. 돈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난다. 나는 늘 실무자들에게 말했다. 10원의 낭비가 10억의 손실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경영 철학이었다. 부자는 돈을 계산기로 보지 않는다. 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자신을 관리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이들을 많이 봤다. 젊을 때는 번듯한 직장, 안정된 월급이 있으니 마음껏 쓰고 나이 들면 후회한다. 그때 조금만 아꼈다면 그러나 늦지 않았다. 50 이후의 인생은 돈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으로 달라진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진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돈에게 존중받는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진리는 단 하나였다. 돈은 거울이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진다. 진심으로 다루면 돌아오고 대충 다루면 떠난다. 50 이후의 삶은 이 거울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다. 돈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존중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잊지 말라.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게 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 실천해온 두 번째 재정의 비밀이다. 담은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준 나의 한 위기 이야기다. 나는 인생에서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 있다. 그것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였다. 인간은 풍족할 때는 절대 진심을 보지 못한다. 오직 위기 속에서만 진짜 자신을 본다. 나는 그 사실을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배웠다. 1970년대 초 우리 회사는 중동 플랜트 공사에 도전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였다. 수천 명의 인력, 수십만 톤의 장비, 그리고 끝없는 사막. 당시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정 회장, 사막에 나무도 안 자라는데 공장이 서겠습니까?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나무는 안 자라지만 사람의 의지는 자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공사 시작 6개월 만에 모래폭풍이 모든 설비를 덮어버렸다. 장비는 멈췄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본사의 보고서는 간단했다. 프로젝트 전면 철수 권고. 나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밤새 사막을 걸었다. 모래바람이 내 얼굴을 때리고 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단 하나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의 신용이 무너진다. 나는 그날 새벽 현장 인부들에게 모였다. 돈이 없어도 끝까지 간다. 우리가 포기하면 세계가 한국을 포기한다. 그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불이 붙었다. 며칠 뒤 공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비 대신 사람의 손으로, 사막의 바람 대신 의지로 우리는 그곳을 다시 세웠다. 몇 달 후 첫 번째 시운전에 성공했을 때 나는 울었다. 단순히 공사를 끝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돈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돈을 지탱하는 건 결국 신념이다. 신념이 사라지면 자본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위기 속에서 돈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다. 돈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도구다. 평소엔 편안함을 주지만 위기 속에서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그때 많은 부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보았다. 그들은 돈이 많았지만 믿음이 약했다. 돈이 빠져나가면 자신도 함께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선다. 나는 사막에서 깨달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유지가 아니라 회복력이다. 돈을 잃은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부다. 그래서 나는 이후부터 기업 경영에서도 같은 철학을 세웠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돌려 쓰는 것이다. 돈은 물과 같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위기 속에서도 나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대신 사람에게, 기술에, 현장에 다시 투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돈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다. 돈은 그 돌파의 연료다. 그러나 연료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연료도 불타버린다. 위기 속에서 내가 지킨 것은 방향이었다. 한국의 이름으로, 우리 기술로, 사람의 손으로 다시 일어서는 길. 그 길 위에서 나는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공사가 끝난 날 현장 직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란 결국 자부심의 결과다. 자부심이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온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신념이다. 나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배웠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념을 잃으면 다시 살 수 없다. 50이 넘은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의 재정 위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하면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나는 그 법칙을 믿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돈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늘 그런 시험의 연속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진짜 부를 얻는다. 그러니 기억하라. 돈의 진짜 가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가난을 탓하고
맞서는 사람은 불을 만들어낸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진리를 깨달았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흘러야 산다. 나는 돈을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돈을 흘려보내기 위해 싸워왔다. 돈은 강물과 같다.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고 멈추면 썩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쌓아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쌓아두는 순간 그 돈이 나를 묶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돈을 움켜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 늘 재투자했다.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고 도로를 놓았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모으셔야죠.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는 순간 기업은 죽는다. 그 말은 내 경영 철학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내가 처음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돈은 부족했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다. 정 회장, 조선산업은 이미 일본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서 더 해야지요. 나는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었다. 사무실엔 텅 빈 금고만 남았지만 내 마음엔 두려움이 없었다. 돈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첫 번째, 선박이 완성된 날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를 향해 몰려왔다. 돈은 다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정체된 곳을 싫어한다. 돈은 늘 움직이는 사람에게 간다.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돈이 돌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돈이 돌면 사람도 돌고 산업도 돌고 나라가 돈다. 나는 그 순환의 힘을 믿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에게 월급을 밀리지 않았다. 나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었다. 월급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의욕을 지키는 약속이었다. 약속이 끊기면 조직은 무너진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이 제안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이 부분을 줄이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을 뻔했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철학을 보여준다. 돈을 쌓는 사람은 불안 속에 살고 돈을 흘리는 사람은 신뢰 속에 산다. 나는 늘 후자를 택했다. 물론 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돈을 잃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던 시절.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돈이 떠난 자리에 사람을 남겨두면 언젠가 돈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게 자연의 법칙이었다. 나는 이 원리를 돈의 순환 구조라 불렀다. 공장에서 번 돈은 다시 현장에 들어가고 현장에서 흘러나온 돈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손이 다시 회사를 키운다. 이것이 진짜 자본주의의 순환이다. 나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어느 날 해외 은행가가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십니까? 안정적으로 저축하셔도 되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은 저축이 아니라 신뢰의 순환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서 당신의 기업이 살아있군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을 쌓는 자는 안전을 얻지만 돈을 흘리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50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돈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삶이 굳어버린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써라. 그러나 의미 있게 써라. 그 돈이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게 하라. 그것이 돈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후배 기업가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다. 돈은 도구다. 도구를 신으로 만들지 마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길을 잃는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 나는 그 경계를 철저히 지켰다. 회사가 커질수록 유혹도 많았다. 부동산, 주식, 사치품.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 돈은 나를 키운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돈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 강물 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 강물이 멈추면 다리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다리를 놓았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신뢰와 기회를 잇는 다리, 그 다리를 세우기 위해 돈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강이 만들어졌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돈은 움직일 때 힘을 가진다.
50 이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움켜쥐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나누면 평화가 생긴다. 나이 들수록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이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흐르게 하라. 그리고 그 흐름을 신뢰하라. 나는 평생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것이 나 정주영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해야 산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기다린다.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늘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회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두려워했다. 회장님, 세상은 안전하게 살아야지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었다. 과연 안전이란 무엇인가? 내게 있어 안전이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데서 온다. 나는 그 진리를 조선소를 세우며 배웠다. 그때 한국은 조선 강국이 아니었다. 일본과 유럽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는 선박한 척 제대로 만들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모두가 반대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정부도 망설였다. 정 회장 무리입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불가능하다는 말. 그 말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불가능해진다. 나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히고 사무실의 의자까지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첫삽을 뜬 그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 위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조선소의 첫 번째 철골이 세워질 때까지 밤을 새웠다. 바람은 차가웠고 투자자들은 도망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수천 명의 가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계산된 위험을 택했다. 위험을 모르고 덤비는 것은 바보다. 그러나 위험을 알고도 두려움에 지는 것은 겁쟁이다. 나는 바보도 겁쟁이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인부들과 함께 용접을 했다. 그들은 놀라 물었다. 회장님, 이런 일을 직접 하시다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경영이야. 돈은 사무실에서 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태어난다. 그날 밤 나는 녹슨 철 냄새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느꼈다. 그 의지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몇 달 뒤 우리는 첫 번째 배를 완성했다. 선박 위에 태극기를 걸고 출항하던 날 나는 가슴이 벅찼다. 그 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도전정신 그리고 위험을 감당한 인간의 상징이었다.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은 기적의 조선소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위험을 이겨낸 결과였다. 위험은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다만 겁에 질린 사람은 그 얼굴을 외면할 뿐이다. 나는 늘 말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더 큰 적이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 알아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용기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위험을 피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가난의 원인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짓는다.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조선소를 세웠던 그 시절, 만약 내가 안정을 택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깨달았다. 성장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흔들릴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 나는 매번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이번엔 끝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위험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위험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위험을 피하는 자는 늘 불평한다.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세상은 늘 기회를 준다. 다만 그것이 위험을 동반할 뿐이다. 나는 평생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준비된 위험은 기회가 되고 무방비의 안전은 함정이 된다.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터득한 법칙이었다. 나는 늘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다. 위험을 피하지 마라. 대신 위험의 방향을 바꿔라. 위험은 폭풍과 같다. 피하면 휩쓸리지만 방향을 잡으면 도취된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그 돛을 잡을 때다.
인생의 후반전은 실패를 피하는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파도를 타는 싸움이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 덕분에 나는 여전히 도전한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인생은 결국 두려움을 다루는 예술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며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돈은 안전을 원하는 사람을 떠나고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세상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5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할 나이가 아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은 정체된다. 그리고 정체된 삶은 천천히 썩어간다. 나는 오늘도 그때의 사막바람을 기억한다. 그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위험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만 진짜 기회가 피어난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내가 전하고 싶은 5번째 재정의 비밀이다. 이제 다음으로 나는 말하고자 한다. 돈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동안 진짜 부자는 돈을 움직이게 만든다. 나는 평생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나는 돈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다른 점이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몸으로 돈을 벌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일만 하면 내 시간은 사라지고 돈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기술을 키웠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팀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의 회사를 짓자. 그들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들이 관리자, 임원이 되었을 때 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돈은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순환하는 에너지였다. 그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나는 회사를 세우며 늘 한 가지를 강조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직원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돈이 저절로 돌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이다. 나는 돈을 벌어 장비를 사고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 그것이 진짜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돈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효율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효율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효율이란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다. 나는 이를 위해 시스템을 세웠다. 현장에서는 자재 낭비를 줄이는 자동관리 체계를 만들고 사무실에서는 한 푼의 자금 흐름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세웠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돈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내 철학이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움직이려면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돈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한다. 돈은 흐름과 속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늘 먼저 움직였다. 위험할 때도 불확실할 때도 먼저 발을 내딛었다. 그럴 때마다 돈은 나를 따라왔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잡으면 배가 움직이듯 돈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나는 이것을 행동의 자본이라 불렀다.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의지, 그것이 진짜 자본이었다. 50이 넘은 지금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돈은 일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쫓는다. 그러나 그건 방향이 거꾸로 된 인생이다. 젊을 때는 돈을 쫓아야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이 당신을 따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가둬두지 말고 일터로 보내야 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투자를 했다. 공장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자금을 쏟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 너무 무모합니다. 돈을 좀 지키셔야지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은 움직여야 번식한다. 고여있는 돈은 죽은 돈이다. 나는 돈을 일꾼으로 생각했다. 돈이 현장으로 가면 생산을 만들고 사람에게 가면 의욕을 만들고 기술로 가면 미래를 만든다. 그 흐름이 곧 기업의 심장이었다. 나는 늘 그 심장이 뛰게 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돈을 일하게 만들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돈이 주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준다. 시스템은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다. 나는 인생을 경영하듯 살았다. 하루를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간관계를 설계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인생도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구조의 핵심은 신뢰였다.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키우게 했다. 그렇게 선순환이 생겼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나를 중심으로 돌면 무겁고 사람을 중심으로 돌면 가볍다. 무거운 돈은 사람을 짓누르고 가벼운 돈은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가벼운 돈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돈을 쥐는 대신 흘려보냈다. 그 돈이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또 일터로 보냈다. 그 반복 속에서 회사는 성장했고 나도 성장했다. 나는 돈을 쌓는 법보다 돌리는 법을 더 많이 배웠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닫으면 외로움이 쌓이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돌아온다. 돈도 그와 같다. 닫아두면 썩고 열어두면 흐른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 돈을 다르게 봐야 한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철학이자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가두지 말고 순환시켜라. 돈을 자식처럼 생각하라. 잘 키우면 세상을 돕고 잘못 키우면 자신을 해친다. 나는 평생 돈을 자식처럼 대했다. 엄하게 다루되 사랑으로 길렀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6번째 재정의 비밀이다. 돈은 당신이 시키는 만큼 일한다. 당신의 두려움으로 명령하면 돈은 도망치고 확신으로 명령하면 돈은 움직인다. 그러니 기억하라. 돈을 움직이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돈도 살아난다. 이제 다음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마음에서 자란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이 통장 속의 빈칸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칸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돈이 없어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못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웃으며 사는 사람.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생각의 방향이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동료를 기억한다. 그는 매번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태생이 달라요.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너는 평생 못 벌 거야. 돈은 태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체념이 있었다. 사람은 체념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시절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가난을 탓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다. 나는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사람들보다 먼저 일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 일한다. 그 다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나는 이를 내면의 자본이라 불렀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있는 돈보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키운 사람이다. 당신이 50을 넘었다면 이제 깨달아야 한다. 인생의 전반전은 돈을 버는 싸움이었지만 후반전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싸움이다. 젊을 때는 일로 먹고 살지만 나이 들어서는 생각으로 먹고 산다. 사고가 가난하면 인생은 좁아지고 사고가 부하면 인생은 넓어진다. 나는 사업을 하면 늘 배웠다. 돈은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온다. 나는 언제나 왜 안 되는가를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물었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반면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늘 남을 탓한다. 시대가 나쁘다. 운이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 불공평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나는 실패했을 때마다 머릿속에 새겼다. 실패는 벌이 아니라 수업료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다. 그때마다 생각이 자랐고 그 생각이 다시 돈을 만들었다. 생각이 곧 자본이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한 생각을 고집하는 건 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늙는다. 50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나이 50이 넘자 새로운 걸 배우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짓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닫힌 마음엔 기회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가난은 지갑에서 오지 않는다. 입에서 온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이 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말을 선택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 단순한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50 이후의 인생은 말의 힘으로 움직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 말했다. 정주영, 너는 아직 젊다. 그 말이 나를 다시 뛰게 했다. 나는 돈보다 말의 힘을 믿었다. 당신이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꿔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돈 1000만 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나는 실제로 그 힘으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의 사고가 넓어지면 돈의 길도 넓어진다. 나는 50이 넘은 지금도 매일 배운다. 책을 읽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의 시계도 멈춘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무지에서 태어나고 부자의 사고방식은 배움에서 자란다. 그러니 배움을 멈추지 말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부를 만든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생각이 자랐을 때였다. 생각이 자라면 돈은 따라온다. 돈은 생각의 열매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확이 달라진다. 그러니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적이다. 나는 평생 그것과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다. 그 승리가 내 인생의 모든 부를 만들어 주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50 이후의 삶은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은 인생의 무게도 달라진다. 가난한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진리를 말하려 한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진짜 부는 통장 속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완성된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았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엔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나는 잠도 잊고 일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의 증명서였을 뿐이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다녔다. 땀 냄새가 섞인 공장, 바람이 매서운 항구,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플랜트, 그리고 때로는 양복을 입고 국제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공통된 진실이 있었다. 돈은 내게 오지 않았다. 내가 사람에게 갔고 그 사람들이 내게 돈을 데려왔다. 인생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다. 내가 신뢰를 쌓았던 사람, 함께 싸웠던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내 재산이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후회 없이 쓰는 삶이었다. 돈은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 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만들고 세상에 숨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그 돈은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의 순환을 믿었다. 벌면 흘리고 흘리면 돌아온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의 순환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신뢰, 격려, 기회,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진짜 부의 형태였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통장에 얼마가 남는가 보다 몇 명이 내 이름을 기억할까를 더 생각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재산이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그 사람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5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왜 쓰느냐다. 나를 위해만 쓰는 돈은 금세 사라지지만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오래 남는다. 나는 직원들이 어려울 때면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의 집이 불타면 내가 먼저 복구비를 냈고 자식이 아프면 병원비를 보탰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돈이 숨을 쉰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 돈은 죽지 않았다. 지금도 그들이 그 돈으로 삶을 일으키고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의 흐름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내 기억 속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웃음, 땀, 그리고 따뜻한 악수들이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산이었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돈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길의 흔적이다. 당신이 정직하게 걸었다면 그 흔적은 빛날 것이고 거짓으로 걸었다면 그 흔적은 사라질 것이다. 돈은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인생이 돈을 증명한다. 나는 가난할 때도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나를 키웠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가 되었을 때도 겸손했다. 왜냐하면 그 부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맡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부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다. 돈을 나누는 사람은 강하다. 왜냐하면 그는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신념으로 산다. 신념이 없는 분은 허공 위의 성이다. 나는 돈을 벌면서 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싸웠다. 때로는 유혹이 있었고 때로는 절망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팔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은 단 하나다. 돈은 인간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50 이후의 인생은 이 거울을 닦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벌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숫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돈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돈을 만들었다. 그 말 속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 감사의 무대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늘 감사했다. 가난했던 시절도 실패했던 순간도 성공의 절정도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켰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을 진심으로 살아낸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기억하라. 돈은 당신의 손을 떠나도 괜찮다. 그러나 신념과 신용은 끝까지 붙잡아라.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언젠가 당신도 나처럼 깨닫게 될 것이다. 돈은 단지 증명서일 뿐이고 인생의 진짜 부는 당신이 남긴 마음속에 있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돈을 모으지 말고 가치를 남기라. 그 가치가 당신을 영원히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마지막 재정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말을 오늘 당신에게 남기고 싶다.